안녕하세요, 제이지입니다. 오늘은 애착 유형이 당신의 삶을 좌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당신은 다음 보기 중 하나에 크게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딱 내 얘기라고요. 1번, 애인에게 서로 편하게 의지한다. 애인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렵지 않다. 애인과 너무 가까워질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2번, 애인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좀 불편하다. 애인을 완전히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애인이 나를 너무 가깝게 대하면 불편하다. 3번, 애인과 늘 가까워지고 싶다. 애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불안하다. 애인과 완전히 하나가 된 느낌을 받고 싶다. 아, 그거였구나.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위에 보기는 바로 애착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1번은 안정형, 2번은 회피형, 3번은 불안형이죠. 애착 유형이란 다음의 질문에 따라 사람들의 유형을 구분하는 거예요. 애착을 가지는 대상, 특히 애인에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래서 내 애착 유형을 알면 마치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듯 내 연애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애착 유형 3가지. 첫 번째, 안정형 애착 유형. 이 유형이 안정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야말로 안정적인 연애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연인에게 집착을 하거나 상대에게 버림받을까봐 불안해하지 않아요. 또한 친밀감을 불편해하지도 않아서 연인과의 친밀감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죠. 안정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이나 연인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쉽게 잃지 않아요. 심한 감정 기복을 겪는 일도 많지 않고 원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도 쉽게 떨쳐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죠. 연인과 다투더라도 쉽게 상처를 주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일이 없답니다. 그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의 의견이나 비판에 따라 자기 생각과 태도를 바꿔서 유연하게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능숙해요. 두 번째, 회피형 애착 유형.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과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친해지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연인과 가까워질수록 관계에 더 얽매이고 자신의 영역이 줄어든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사귀는 것보다는 약간 모호한 관계를 선호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회피형은 원나잇을 하거나 바람필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은 상대와 너무 가까운 사이가 되면 자기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노력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다가도 그 사람과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면 갑자기 호감이 줄어든다거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이상형을 설정해 놓고 현재의 연인과 비교해서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줄이는 행동을 하죠. 물론 자기는 이런 현상이 자기 애착 유형 때문이라는 걸 잘 모르지만요. 세 번째, 불안형 애착 유형. 불안형은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의 관심과 애정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면 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편이죠. 이들은 연인의 기분과 행동이 조금만 변해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간혹 예감이 적중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상대방의 행동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잘 휘말리고 기분도 잘 상해요. 또한 불안형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데 능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추측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곤 합니다. 만약 연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서 화가 나면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연락은 받으면서 연인의 연락은 일부러 받지 않는다거나 연인이 자신에게 해준 만큼만 딱 되돌려주려고 합니다. 심한 경우 이별로 연인을 협박하거나 질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자기 기분을 표현하기도 해요. 애착 유형은 연락, 데이트 같은 연애의 사소한 영역부터 연인과의 갈등 관리, 결혼 같은 중요한 문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상대방의 애착 유형을 알고 이런 유형끼리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어요. 애착 유형을 확실히 이해하면 연애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애착 유형을 깊이 이해하는 일이 연애와 인생에 도움이 되는 데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1. 내 연애에 고질병을 고칠 수 있다. 아마 다들 연애할 때마다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나만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바로 애착 유형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자꾸 애인을 의심하는 행동, 나도 모르게 나오는 과한 질투심, 오래 지속되지 않는 연애 기간, 연인에게 너무 금방 질리는 마음 등 애착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런 내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유 2. 애인의 이상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연애를 하다 보면 가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애인의 행동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답답함에 시달리고 그 일로 크게 싸우기도 하죠. 특히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계속 불안해하는 애인, 반대로 아무리 잘해줘도 계속 멀어지려는 애인을 두셨다면 매우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바로 애착 유형이랍니다. 애인의 그런 행동은 각각 불안형, 회피형 애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습들이거든요. 이런 유형들의 특성을 알고 나면 애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심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갈등도 막고 애인을 변화시키는 방법까지 찾아낼 수 있죠. 이유 3. 나의 대인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애착 유형은 단지 애인과 연애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결정하기도 해요. 때문에 애착 유형을 잘 이해하면 친구 사이나 사회생활에서 겪던 고질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 잘 섞이지 못한다거나 혹시 사람들이 속으로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께는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게다가 애착 유형은 한 사람의 자신감이나 성취 욕구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때문에 내 애착 유형을 깊이 이해하는 일은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유 4. 내 애착 유형은 내 자식의 애착 유형이 된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애착은 세대 간 전이가 쉽게 됩니다. 이는 각 애착 유형의 특성이 육아에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불안형 부모는 자신이 육아를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아이가 알아챌까봐 불안해요. 그래서 육아 중에 지칠 때면 아이에게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곤 합니다. 아이가 보칠 때 외면하거나 스킨십을 원할 때 소극적으로 해주는 식이죠. 아이에게 거리를 두는 행동은 내 자식을 불안형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아이는 끊임없이 애정을 갈구하게 될 테니까요. 심지어 이런 방식을 통해 애착 유형이 3대를 걸쳐 내 손주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더 행복한 삶을 선물해주고 싶다면 애착 유형을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지금까지 애착 유형이 당신의 삶을 좌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이유, 내 연애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 애인의 이상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유, 나의 대인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네 번째 이유, 내 애착 유형은 내 자식의 애착 유형이 된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